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숨어있는 통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기증 나는 우리 흉쇄 유돌근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숨어있는 통증이냐면요, 우리 대부분이 팔꿈치 주변이 아프면요, 우리는 쉽게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꿈치 통증에도요, 팔꿈치가 가지고 있는 관절 통증뿐만 아니고요, 팔꿈치를 지나는 근육에 의해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간과하기 쉬운 상완 삼두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완 삼두근의 위치를 같이 살펴보실게요. 상완 삼두근의 위치입니다. 상완 삼두근은요, 우리 날개뼈 혹은 상완뼈에 붙어서요, 우리 팔꿈치 쪽으로 내려와 붙습니다. 삼두라고 하는 거는요, 머리가 3개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3개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하나 잘 살펴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뒤쪽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두근, 또 우리 팔 뒤쪽에 있어가지고 살을 빼야 될 때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살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시지, 이 부위가 뭉치기도 하고 힘이 없어지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 삼두근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살이 흔들흔들 흔들린다 그러면 살쪘다고 생각하지 내가 힘이 없구나 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육이 탄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흔들흔들 하는 게 적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내가 살이 쪄서 이 부위가 흔들흔들 한다 라고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내가 삼두근에 힘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팔이 가끔 팔꿈치가 불편한데 어디 팍 찐 것 같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언가 들었다 놨다 할 때 통증이 일어나는데, 나의 이 살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삼두근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 올려서 두 손이 귀에 딱 닿는다면 삼두근이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팔이 한쪽은 붙는데 한쪽은 닿지 않는다든지 양쪽 다 귀에 닿지 않는다면 나의 이 삼두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허리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 짧아지거나 뭉쳐 있어도 팔이 들어 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 팔이 펴지지 않는다면 이 삼두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길이 검사를 해보셨어요? 짧아지셨다면 일단 가장 먼저 만져보시면 되겠죠. 혹시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삼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바깥쪽 하나, 안쪽 하나 힘을 주었을 때요, 이렇게 뚝 튀어나온 여기에서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잠시 꾹 눌러줍니다. 풀렸다면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이었다면 이 안쪽에서도 한 꼭지를 찾아주세요. 자, 우리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이 살들의 안쪽 그리고 이 뒤쪽을 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겠다면 그냥 꾹꾹 눌러봐 주세요. 아래쪽, 위쪽을 꾹 눌러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쪽,
우리 상완 삼두근을 눌러보시면서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셔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가 전혀 아프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만져보니까 아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지금 우리의 삼두근이 피로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두근은 왜 피로해질까요? 우리는 이 삼두근의 역할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삼두근은 팔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팔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잡아 올리고 글씨를 쓰고 타이핑을 하고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구부리는 동작에 익숙해 있는데요. 반대쪽에서 늘어나 주어야 구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두근은 우리가 구부리는 동작이 많을수록 신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팔꿈치를 쭉 펴고 무거운 거를 들었다든지 그러면 팔이 뻐근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느 때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나의 어깨 관절을 뒤로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팔꿈치를 펴는 일도 좀 적고 어깨를 뒤로 보내는 일도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뒤쪽 근육들이 다 힘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우리 그 삼두근의 문제가요, 우리 어깨와 등 쪽에도 영향을 줘서요, 어깨가 등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등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내가 숙여서 무언가를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삼두근도 같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삼두근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근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팔꿈치에는요, 여기 가운데에 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두와라는 곳으로 우리 삼두근의 이 끝점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촉지하신 상태에서 팔을 펼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 수축이 느껴진다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팔을 옆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구부렸다 펴실 수 있다면 2단계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위로 펴 올릴 수 있다면 3단계입니다. 자, 4, 5단계는 팔꿈치를 저항해도 힘껏 올릴 수 있다면 4, 5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저항을 주는 게 어려우시다면 혼자 하시는 분들은 20번 구부렸다 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번을 하시는 동안 힘이 없으셨다면 근력에 약간의 약화가 있는 거고요. 20번도 거뜬히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삼두근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셨던 분들은요, 반복해서 하시면 운동까지 되는 거니까요,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의 근력 상태는 몇 단계이신가요? 그러면 길이도 따져봤고요. 근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삼두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팔을 들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나의 이 팔이 자유스럽지 않고 자꾸만 몸통 쪽으로 붙은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안에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삼두근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있는 이 삼두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요. 여기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두근의 위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삼두근의 좌측, 내측, 그리고 안쪽 모든 삼두근을 체크해 보시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일단은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삼두근을 아래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시거나 너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팔을 들어 올려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쪽 삼두근이 스트레칭 되면서 짧아졌던 근육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양쪽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반대쪽도 삼두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기 근육이 지금 스트레칭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팔꿈치가 잘 안 닿기도 하시고 막 귀까지 안 닿으니까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해주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귀까지 편안하게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드시다면 먼저 이렇게 아래로 쓸어주는 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상완 삼두근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삼두근은요. 팔꿈치를 펴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력 방향을 이기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살짝 구부린 동작에서 팔꿈치를 펼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까지 해주셨다면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려서 귀에 닿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통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짧아졌던 근육이나 문제가 있었던 근육은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책을 보거나 타이핑을 치실 때 항상 우리 팔은요. 우리 상체보다 이렇게 우리 몸통보다 앞으로 나가서 타이프를 치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팔 거리가 우리 몸통에서 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정도 자세에서 팔 거리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꾸 굽으시면요. 팔도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힘을 잔뜩 주고 팔을 구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펴주시고 팔걸이는 자연스럽게 몸통 아래쪽으로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은요. 라켓이 무겁지 않아야 되고요.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많이 쓰게 되지 않도록 짧게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나으실 때까지는 잠시 휴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상완 삼두근을 과부하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헬스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혹시 삼두근에 통증이 있다거나 팔이 귀에 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회복되실 때까지 잠시 휴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시고 근력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두근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삼두근 쪽으로 우리 요골신경이 지나간다는 점인데요. 팔꿈치를 어딘가에 쾅 쪘을 때 새끼손가락 저린 쪽은
척골신경이라고 하고요. 우리 엄지 쪽으로 가는 신경은 요골신경, 또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신경이 다치지 않고 자극받지 않을 때 손이 저리지 않은 거거든요. 어쩔 때는 엄지 쪽이 저리고, 어쩔 땐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쩔 때는 손에 힘이 없고 가운데 손가락이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팔꿈치 쪽을 지나는 엄지 쪽을 담당하는 요골신경에 의해서 그런데요. 이 요골신경은 우리 삼두근에 의해서도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에 저림이 발생한다면 우리 요골신경은 괜찮은지, 삼두근 쪽으로 지나는 요골신경이 자극받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흉쇄유돌근 아래 사각근에 의해서 우리의 혈관들이 눌려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골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손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손등 쪽과요, 엄지손가락 옆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요골신경에 의한 문제를 확인하셨습니다. 요즘 부쩍 손에 힘이 없고 손이 자꾸 아래로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우리의 근력 향상은 물론 우리 요골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살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삼두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상완 요골근,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까지 같이 훈련해 주신다면요, 우리의 팔꿈치 통증도 예방하시고요. 팔꿈치 통증으로 오는 손의 힘없음, 그리고 요골신경의 차단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상완 삼두근은요, 우리 날개 쪽 근육과 우리 등 쪽에 있는 광배근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깨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허리가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팔꿈치에 있는 상완 삼두근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 통증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광배근과 더불어 우리의 팔꿈치를 신전시키는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위치해 있기도 한 이 근육은 무엇인지 그림에서 정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귀에 팔이 닿지 않게 만드는 근육도 이 근육이고요. 팔꿈치 통증을 만드는 근육도 바로 이 근육이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활동 어떠셨나요?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주거나 풀어주었을 때, 찜질을 해주거나 했을 때 빠르게 회복되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팔꿈치로 연결되어 있는 삼두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날개뼈, 그리고 우리의 허리와 함께 협력이 잘 되어야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통증 없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걸으실 때 팔을 힘차게 뒤로 보내기만 해도 우리의 삼두근 더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힘차게 걸으시면서 우리의 뇌신경세포도 만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